5월 22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오후 해서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 라인, 경제 라인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북한은 오후 4시 59분 평남 북창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비행거리가 500km다 그러는데 위로 고도가 약 한 560km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비행거리는 500km지만 위로는 560km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정상적인 각도로 쐈을 때는 약 한 25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북극성 2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북극성 2호라는 것은 SLBM을 육지에서 쏘도록 개량한 그런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고체 연료를 넣어서 무한궤도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순식간에 어디서든 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바꾼 이 부분을 또 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김정은이 지켜보는 하에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자,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호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첫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IRBM, 즉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성 2호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인데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하고 콜드런치, 즉 바로 쏘면서 불이 이렇게 화염이 붙는 게 아니라 가스로 올라가서 일정한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점화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동식 발사대에 손상이 가지 않고 또 진동이나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북한은 북극성 2호의 계열 생산 준비를 끝냈으며 이번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두 재정비하는 목적에서 진행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핵조종 전투부의 분리 이후 중간 구간 조정과 말기 유도 구간에서의 모든 기술 지표들이 원격 측정 자료에 의해 재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자세 조정 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었다라고 밝혔고,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증거로 텔레메트리, 즉 원격 측정 자료를 전송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화성 2형 IRBM 발사에서도 재진입 기술을 확정했다고 이렇게 한미 군사당국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북한 말들이 어려운데요. 자, 이 말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로켓이 날아갈 때 핵탄두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켓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분리에 따른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 내지 재진입 기술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미사일의 핵심은 뭡니까? 원격으로 날아가더라도 거기에 입력시켜 놓은 이 지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오차 없이 날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자체에서 제어 기능 자체가 향상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북한이 이번에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한미 군사 당국은 북한이 지난 14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을 때 재진입 기술을 검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재진입 기술은 IRBM급이라고 하면서도 잇따른 발사로 데이터를 쌓으면 곧 대륙간 탄도탄, 즉 ICBM급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라는 김정은의 말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합참은 어제 북극 2형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방이 비행거리가 500km고 높이가 560km쯤 되는 부분으로 봐서 IRBM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지상, 즉 지구가 있고 지상에서 한 100km까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이 지구라는 구체를 둘러싸면서 같이 회전을 할 때 그 주변의 기체들이 지구에서 이렇게 옆에 포진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0km를 벗어나면 흔히 우주라고 부르는 질소, 산소 등이 없는 한마디로 무중력 상태의 우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항상 미사일들은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벗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대기권 밖에서는 쉽게 가겠죠. 저항이 없으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다 일정한 시점에서 이제 떨어지게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대기권 안에서 쏘게 되면 공기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위로 쏴서 위에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한마디로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어떤 우주에서 한번 쏘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하고 같은 논리인데, 나중에는 다시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대기권에서 떨어질 때 마찰열 때문에 한 7, 8천도의 열이 이렇게 미사일 탄두에 작용이 되고, 마찰열과 함께 작용하는 공기 저항이 탄두를 갉아 먹으면서 탄두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나, 안 그러면 조정이 되지 않거나 폭발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핵심 기술이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할 때 생기는 이 열과 공기 저항, 마찰, 마모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그 금속질을 갖다가 한마디로 내성을 갖다 견디게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어야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지난 5월 14일 쏘았던, 그때는 공중으로 2114km 정도 올라갔고, 이 거리는 그때 700km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쏜 것은 공중으로는 560km 올라갔고 거리는 500km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것도 역시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나왔고, 지난번에는 아예 어마어마한 이 고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쐈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이 성능을 지금 한미 당국이, 군사 당국이 북한이 엄청난 성능의 ICBM 기술에 사실상 성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것을 굳이 IRBM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인정해 주게 되면 미국은 즉각 북한을 폭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저것 국내외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나 또 북한과 정상회담 등을 하자는 한국의 바뀐 새 정부가 이 부분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처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즉 북한에 대한 한마디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거고, 이런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미사일과 핵, 사실상 ICBM 기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냥 동결한 채로 비핵화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로 협상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누가 그랬더만요. 한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 언급하는 사람은 황량숙밖에 없다. 언론을 포함해서 모두들 아직 그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 말이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이런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MBC 뉴스가요. 지난 5월 14일 날 쏜 북한의 IRBM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MBC 뉴스는 미 국방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서 이 북한의 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전소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국방당국의 평가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날 북한이 화성 12호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낮은 거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재진입 기술은 확보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니까 짧은 것들, 스커드야 기꺼대야 500에서 1000, 노동은 1300이라서 이것은 뭐 대기권 재진입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더 빨리 더 높게 치솟고, 이에 따라서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도 탄두가 견뎌야 할 열과 마찰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쏴서 조금만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죠. 근데 길게 쏘는 거는 더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마찰이 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ICBM의 경우에는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할 때 7, 8천도 가량의 고열을 견디면서 이렇게 탄두가 조금씩은 깎여야 되는데 그것이 골고루 깎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집중해서 깎이면 방향이 어긋나거나 터져버리겠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식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화학적 식마라는 것이, 식마가 뭡니까? 마모되는 부분을 식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 단두의 성분이, 일종의 금속 성분이 마모되는 부분에서 골고루 깎일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첨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사일 전문가랍니다. 미사일이 타지 않고 대기권을 통과해 바닷물에 떨어졌다고 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 핵탄두를 실제로 탑재했을 때 그것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바다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고철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북한의 화성 12호가 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걸로 평가한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의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국방부나 정부 측의 입장과 한마디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미 군 당국도 이번에 화성 12호 시험 발사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IBRM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요. 이번에 북한이 5월 14일 날 쐈던 미사일이 IRBM이냐 ICBM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 7,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면 ICBM 단계에 근접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도 굳이 IRB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굳이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고 지난 5월 14일 북한의 이 화성 12호는 매우 정밀하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북한은 ICBM과 관련해서 추진 시스템, 즉 로켓 엔진을 단계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이나 통제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갖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ICBM이 완성된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ICBM 기술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도 매우 제한된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미국 국방부 관리 2명은 북한의 KN-17, 즉 화성 12호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전소되지 않았고 미사일이 러시아 극동 지역 부근 동해에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은 우리가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북한은 1년 안에 미국의 본토에 ICBM을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북한은 배짱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협상하는 것과 완성 전에 협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가 가진 핵과 미사일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한 채 우리도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그냥 인정받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고를 치지 않도록 주변 국가들이 우리한테 조공과 상납을 해라, 즉 경제적 지원을 해라, 이런 단계로 갈라 그러는 것이지, 비핵화나 미사일 폐기를 조건으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외교안보팀들, 핵심 기조가 북한과 한마디로 정상회담과 또 햇볕정책 버전 2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임명된 인물인데요. 이 인물들이 과연 의미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